남성들이 왜 어리거나 연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분석한 텍스트죠. 보통 이 주제를 다루는 기존 자료들을 보면 대다수가 진화 심리학을 가져오거든요. 젊음이 곧 출산 능력이라는 식의 생물학적 접근이죠. 네, 되게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그런 생물학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대신 아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관점, 그러니까 관계 내에서의 감정적 소모량,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로 이 현상을 분석합니다. 텍스트 논리에 따르면 누군가의 연애 경험치라는 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파트너를 해석하는 아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태, 즉 과거의 경험치가 적은 백지 상태일 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해요. 경험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역학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게요. 이성교제 경험이 적을수록 특정 상황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꽃을 선물하거나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경험이 적은 여성의 뇌는 이 행동을 해석할 때 비교할 만한 과거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의를 그저 현재 발생한 긍정적인 이벤트? 그냥 그 자체로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꽃을 샀구나. 이렇게 문자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텍스트는 이걸 순수한 수용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어떤 숨겨진 꿍꿍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인지적인 에너지를 이 행동을 분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데 온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공감 가는 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르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본 독립영화가 있었거든요. 스릴러인지 코미디인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친절하게 웃으면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하고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를 온전히 즐기게 되더라고요. 클리셰나 반전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요. 반면에 막 복선이 난무하는 스릴러 영화를 100편쯤 본 사람은 주인공이 화면에서 미소만 지어도 저 녀석이 범인일 거야. 분명히 커피에 독을 탔어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 관람의 태도가 바로 오늘 자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유무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과거의 연애 데이터가 아주 꽉 차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사실 연애 경험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텐데 텍스트는 왜 이 넘치는 데이터가 현재의 관계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자료는 이 지점에서 투영 그리고 방어 기제라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사람한테는요. 과거의 실패가 그냥 지나간 추억이 아니에요. 텍스트에 묘사된 상처를 겪은 여성의 심리를 보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남자가 꽃 선물을 해도 그 진정성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못해요.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인용되어 있는데 전 남자친구도 처음 100일 동안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엔 끔찍하게 변했는데 이런 생각이나 갑자기 안 하던 선물을 하는 걸 보니 나한테 뭔가 미안한 짓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사고 과정에 막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실패한 전 파트너를 현재 파트너 위로 겹쳐서 투영하는 겁니다. 방어 기제가 결국 현재 파트너를 끊임없이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거든요.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도 이 남자가 안 떠날까? 아니면 내가 화를 냈을 때 전 남자친구처럼 나를 버릴까? 끝까지 매달릴까? 이걸 계속 확인하려고 든다는 거죠.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그 보이지 않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 자료의 분석에 좀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뜨거운 난로에 한번 손을 크게 데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난로 근처만 가도 막 조심하고 손을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 다음 관계에서 되게 방어적으로 변하고 상대방 의도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건 그냥 인간의 아주 당연하고 생존 본능에 가까운 자기보호 아닌가요? 자료 자체도 방어 기제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거나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날카롭게 해부하는 건 그 개인의 방어 기제가 두 사람의 관계라는 역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방인 남성에게 어떤 치명적인 감정적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인과관계입니다. 이걸 큰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자료가 정의하는 아주 건강하고 이상적인 관계라는 건 두 사람이 가진 감정 에너지의 90% 이상이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트라우마에 깊이 빠져 있는 상대랑 만나면 그 관계의 에너지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대거 유출이 됩니다. 바로 파트너의 과거를 수습하고 해명하는 일에 쓰이게 되는 거죠. 텍스트에 나오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남자가 퇴근길에 늦게까지 회의를 하거나 운전을 하느라 메시지 답장을 10분 정도 늦게 했어요. 연애 경험이 적거나 트라우마가 없는 상대라면 오늘 일이 바쁜가 보네, 운전 중인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죠. 근데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상대방은 이 10분의 공백을 바로 과거의 데이터랑 결합시켜버립니다. 전 남자친구도 나한테 마음이 식었을 때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는데 이 남자도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극도의 불안감이 촉발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때부터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나 진짜 회의 중이었어. 나는 예전에 너 울렸던 그 나쁜 남자들이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저지르지도 않은 과거의 망령들이랑 싸우면서 매번 상황을 증명하고 설득해야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만할 때는 초반에 한두 번, 길면 몇 달 정도는 파트너의 불안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과거 상처를 해명하고 안심시켜야 하는 패턴이 일상화가 돼버리면 관계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질됩니다. 로맨틱한 연인이 아니라 마치 불안증 환자와 그를 전담하는 심리치료사의 관계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누적되는 이 감정적 피로도의 실질적인 무게라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연애라는 관계 속에서 남성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포지션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럼 자료에서는 그 지향점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나요? 분석에 따르면 남성은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 주도권이 막 상대를 억압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파트너가 그걸 의심 없이 마찰 없이 아주 편안하게 따라와주고 기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훨씬 가깝습니다. 내가 데이트를 준비했을 때 상대가 막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얻고 싶은 거죠. 결국 이 모든 원인들, 그러니까 데이터의 부재가 주는 순수한 수용성, 또 과거 상처가 만들어내는 투영과 방어 기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재의 파트너가 감당해야만 하는 막대한 감정적 소모,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남성의 심리적 선택은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소모가 적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네요. 텍스트를 해체해보니까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역학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네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텍스트가 제기한 담론은 비단 남성과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한번 깊이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파트너라는 온전한 한 사람의 현재와 소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유령들의 얼굴을 지금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겹쳐보면서 혼자만의 전투를 치르고 계신가요? 반대로 파트너가 자기가 감당해야 할 과거의 무거운 상처를 여러분 어깨에 대신 지워놓고 끊임없이 결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는 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면 우리는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그 무거운 과거의 데이터를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하듯이 싹 지워버리고 완벽한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리셋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의 의지가 상처의 데이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 트라우마까지 온전히 끌어안고 기꺼이 피고인석에 서서 10번이든 20번이든 나의 무해함을 증명해내는 그 고단한 감정적 노동을 감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깊고 성숙한 어른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내야만 하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일까요? 오늘 심층탐구가 남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